네, 미스터 진단 2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네. 네, 1부에 이어서도 2부에 정말 종목 진단 더 많이 도와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부에는 또 2부만의 매력이 있는 것이 또 1부 때 저희가 질문을 한번 또 전문가님들께 네.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분위기 또 이렇게 또 학습식으로 아주 또 강의처럼 잘 그렇죠. 준비가 저희가 또 돼 있으니까 네. 챙겨가십시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영일 전문가, 이종복 전문가, 그리고 이종복 전문가, 김영일 전문가 두 분 중에 한 분을 꼭 골라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맞아요. 드리겠고요. 네. 자, 그리고 1부에서만 종목 진단 받는 게 아닙니다. 2부에서도 접수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채팅창을 통해서도 전화를 통해서도 02-325-8200입니다. 계속 저희에게 종목 진단 접수 요청을 해주시죠. 자, 그러면 2부 첫 번째 종목 하기 전에 한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부터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혁일 전문가님, 앞서 저희가 오프닝 때 질문을 드린 내용이 있어요. 다음 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섹터가 그렇죠. 뭐가 있느냐라고 저희가 여쭤봤는데 이 쌀마니 형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죠. 쌀마니 형 이러면 또 아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쌀마니가 누군가 이러는데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요 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실까요? 네, 일단은 아까 이제 한정 기수 설명드릴 때 어느 정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의 특성을 약간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제 어떤 시장 상황이냐면 대형주 쪽이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제 이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좀 전체적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번 주에 이제 레몽레인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콘텐츠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잘 상승이 나오고 있죠. 뭐 캐리소프트나 이러한 종목들 전체적으로 아주 잘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완전히 좀 이 종목 장세로 넘어갔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종목 장세로 넘어간 상태에서 과연 그나마 좀 주도주 섹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좀 빠르게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이 섹터마다 수급들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때문에 이제 이 중소 섹터, 그러니까 수급이 좀 들어갔다가 빠르게 빠지는 섹터는 어느 정도 넘겨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 네옴시티 그리고 사우디 관련된 종목들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 시장을 당분간은 주도할 수 있는 섹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오늘만 봐도 이제 코오롱 글로벌을 필두로 해서 지금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크게 올라갔죠. 아무래도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이제 다음 주까지도 이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이 빈쌀만, 이 쌀마니형의 어떤 이 파급력은 굉장히 큰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쌀마니형의 어떤 이 효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주도하면서 그 외에 다른 중소형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좀 순환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새롭게 이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좀 엮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 관련주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뭐 일진파워나 혹은 이제 뭐 한전기술 그다음에 뭐 부송파워텍 G2파워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대장으로 움직이는 거 알고 계실 텐데 저는 현재 지금 원전 관련주들에 대해서 슬슬 다시 기대감이 좀 차오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와서 이제 사우디 비전 20 상동을 좀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이 부분들 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뭐 건설이나 뭐 에너지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 등등 이야기를 했지만 역시나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 저는 계속적으로 이 원전 쪽에 좀 수급이 차오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원전 종목들을 좀 접근을 할 때에는 굉장히 이 종목을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종목들이 많잖아요. 뭐 한신기계나 보성파워텍, 뭐 일진파워 등등 해서 당장에 이 원전 관련 종목들 떠오르는 것만 8종목이 넘어갑니다. 때문에 이제 이 원전 종목들은 선별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수급이 굉장히 좀 잘 들어온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원전 관련주 중에 수급이 가장 중요하게 잘 들어오고 있는 종목은 역시나 G2파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 밀어넣는 수급들이 좀 확인이 되면서 저는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뭐 한전 기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수급이 양호하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외에 이제 다른 종목군들이 있죠. 지금 보게 되면 뭐 일진파워나 혹은 이제 뭐 보성파워텍, 그 다음에 뭐 한신기계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이러한 종목들은 보게 되면 수급이 전체적으로 좀 죽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원전 종목들이 주목을 받기는 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원전 쪽에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없는 종목들은 사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가 원전 쪽에서는 탑픽으로 잡는 종목은 일단은 G2파워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이제 조금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장주로 움직이는 종목이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잖아요.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을 어느 정도 보면서 이제 G2파워에 대한 어떤 대응을 잘 꾸려나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더 코멘트를 드리자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장은 완전히 종목 장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는 지금 이 컨텐츠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좀 돌았죠, 한 바퀴가. 때문에 다음 주에는 마찬가지로 종목 장세가 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섹터가 마찬가지로 좀 출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섹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또 추가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전략은 꾸려 나가셔야 된다라는 점. 보게 되면 뭐 캐리소프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 다른 외에 다른 콘텐츠 종목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 상승으로 보통 끝나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제 한 번 상승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적으로 더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 구간은 충분히 나오고 있으니까, 원전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좀 집중해서 보되, 다음 주에 새롭게 이 수급이 들어가는 섹터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관심 있게 지켜보자 정도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김영규 전문가의 다음 주 눈여겨봐야 될 섹터, 쌀마니랑 관련된 네. 또 원전도 그렇고요. 이렇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음 주는 공략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또 이 빈쌀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올려준 속보를 제가 좀 봤는데, 뭐죠? 이건 뭐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뭡니까? 전혀 뭐 종목 상당과 관련이 없지만 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이겼습니다. 네. 랭킹으로 우와. 따지면 50위짜리 팀이 세계 그렇죠, 3위를 그렇죠. 이긴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께서 사우디 선수들 전원에게 공식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네. 말레이시아 매체에서 나온 건데 13억짜리 롤스로이스를 한 대씩 다 돌린답니다. 전원이요? 그럼요. 13억짜리요? 역시 재산이 천조 단위가 되기 때문에 역시 대단하다 이런 생각 좀 하면서 갑자기 네, 또 만나고 싶어지는 형입니다. 말은 안 통하지만 현실 자각하게 되네요. 자동차 보험은 들어주겠죠? 어쨌든간요. 종목 진단이나 가죠.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 듣기 싫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전화부터 한번 받아볼 텐데요. 만나보죠.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일까요? 예, 휴마시스 네. 18,700원에 비중은 6%입니다. 네, 18,000원대 사셨는데 지금 약간 좀 내려와 있네요. 예, 한 12%가 지금 빠졌는데,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궁금하신 게 어떤 걸까요? 이거 계속 들고 가야 될까 아니면 손절을 해서 다른 종목을 갈아타야 되는가 해가지고요. 확신이 안 서세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한번 올라왔다가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 말대로 지금 이 휴마시스를 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전문가 선택하셨습니까? 그 왼쪽에 있는 분. 이종복 전문가. 네. 알겠습니다. 위에다 이렇게 써놔야겠어요. 이종복 전문가 이렇게. 네. 김영일 전문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선택 잘 해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휴마시스 진단 부탁드립니다. 휴마시스가 이게 제가 무지막지하게 좋아하는 주식인데, 이거 제가 방송 중에도 자주 얘기했던 주식인데 최근에 쏙 들어갔을 거예요. 마켓텐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주식이 실적을 어마무시하게 잘 내고 EPS가 4,000원이 넘고 퍼가 3.7밖에 안 되는 진짜 엄청난 실적 호전주로 탈바꿈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저는 이제 한번 관심권에서 떨어져 버리면 관심을 안 갖는 특징이 있는데, 그때 왜 우크라이나 재건 그 날라댕기고 그럴 때 한국 종합기술하고 막 그런 주식을 얘기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아니, 휴마시스를 여기서 매수 관심주로 얘기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쪽이 움직여서 넘어갔던 그 사건 아마 여기 이건 진행자 알 겁니다. 저는 이게 그 진단 키트나 이런 걸로 날아갔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뉴스를 봤더니 무슨 M&A 관련, 무슨 뭐 지분 얘기가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체외 진단 키트의 엄청난 실적 호전주로 주가가 움직이다가 느닷없이 무슨 M&A 기사가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M&A 기사인지 제가 찾기는 좀 그렇고,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 지금 이제 겨울로 가고 그러니까 6%밖에 안 되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추가 매수도 가능해요. 제가 이따가 시간 되면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 미스터 진단에서 뭐 현대 로템서부터 그 어떤 주식이든, 삼강 M&T서부터 그 어떤 주식이든 매수가가 높은 분들 추가 매수하시라는 얘기를 다 드렸거든요. 이 주식도 추가 매수 의견을 줄 수 있는 주식이지만, 이 주식은 기술적으로 대응하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화하신 분이 지금 18,700원 6%면 이 주식은 엄청나게 실적이 좋은 주식이고, 거래량 패턴과 주가 패턴을 봐도 이건 뭔가가 있거든요. 이종복이가 봐도 이 주식은 가격 법칙상 2만 원에서 여기 12,000원, 조금 더 높게 얘기하면 25,000원. 다시 말하면 25,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주식이고, 거기 딱 중심이 한 18,000원대. 이분 딱 사신 가격 근처란 말이에요. 제가 그 미스터 진단에서 종목 진단할 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자주 얘기하는 게 매수가가 애매하다. 그러니까 매수가가 애매해갖고 엄청나게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안에 떨고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물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휴마시스라는 주식은 이 18,500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장 애매한 가격이고, 거기서부터 아래로 밀리면 밀릴수록 매수가 가능한 주식이 맞아요. 좋은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매수하신 게 18,700원에 6%니까 저는 추가 매수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는 해주는데, 중요한 거는 회사의 본분이 약간 흐리멍텅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자사주 200억을 자사주에 투입했던 회사가 느닷없이 그 자사주 신탁 계약 해지, 이렇게 기사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제가 이런 주식은 좋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15,000원대로 밀리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 15,000원대로 밀렸다가 올라가게 되면 못 올라가도 17,500원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18,700원에 매수하고 15,000원대 추가 매수하면 얼마든지 먹고 팔 수 있다. 그러나 거기까지 밀리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추가 매수 반대에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 혹은 2만 원 정도까지는 뭐 제가 얘기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진단 키트 최고의 주식이 좀 요즘 들어서 주가가 잘 가서 그런지 좀 거시기해 보인다. 이럴 때는 주주가 그죠? 그렇게 뭐 예전처럼 좋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좀 일반인들을 골탕 먹이려고 땡길 수는 있지만, 이 주식 땡기면 다른 주식 다 갑니다. 그러니까 요점을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가격은 보유,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대로 가면 얼마든지 팔 수 있는 주식, 손해볼 주식은 아니다. 그리고 15,000원대로 오면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뭐 그런 전략 드린 거예요. 네. 자,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주요 가격선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거 좀 해결되셨습니까?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 네. 손실 볼 주식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수익 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또 연락 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자, 시청자님의 이 휴마시스 관련해서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 또 종목 진단 팍팍 가보도록 하죠. 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동백꽃 피는 날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너무 유명한 종목이에요. 바로 그 종목. 야,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커다란 종목.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정말 시장을 이끌었던 대단했죠. 그렇죠. 60만 원 뚫어주면서 뭐 63만 원 근처까지 쭉쭉 갔다가 잠시 쉬어가고 있긴 합니다만, 자, 이분 매수 가격이요 45만 2,500원입니다. 네. 비중 5%. 그러니까 수익 충분히 보고 계시고. 그렇죠. 야, 아주 부러운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주신 내용은 이거예요. 추가 매수는 얼마에 하면 될지. 아, 비중이 5%니까 더 담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이미 지금 재미 좀 보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매도는 또 얼마에 해야 할지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LG에너지 솔루션 다시 한번 수익 보고 계신 거 축하드리고요. 추가 매수 가능한지, 그리고 타이밍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얼마에 매도하면 좋을지도 목표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 전문가님, LG에너지 솔루션 들어왔습니다. 너무 좋은 종목이고 잘 갔던 종목인데 일단 지금 수익권액에 있으시고요.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 전략과 함께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시장이 약간은 말씀드렸지만 대형주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다음에 중소형주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 대형주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역시나 2차전지 쪽일 것 같아요. 이제 계속적으로 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었던 주도주들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뭐 그다음에 뭐 삼성 SDI 뭐 등등 되겠죠. 삼성 SDI, 뭐 LG화학 뭐 이러한 이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될 텐데, 이러한 종목들이 좀 시장을 이끌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마찬가지 같이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전지 쪽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 배터리 3사, 셀 3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눌릴 때 계속해서 좀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눌림 구간이 매수 구간이 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때문에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청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과연 이제 추가 매수 언제 하느냐, 혹은 이제 언제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이제 고개를 돌려놓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구간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이 2차 전지 쪽이 완전하게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확실하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그래도 최근에 좀 시장에서 방향을 좀 올려주려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 수급적인 부분이 좀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좀 받쳐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돌려놔야지 결과적으로는 이전 고점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이 바탕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떨어지면서 최근에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으니까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마찬가지로 2차전지 대형주 쪽도 지금 현재 같이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이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동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이제 제대로 된 상승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겠죠. 워낙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 글로벌 2차전지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IRA 준비에 대해서도 가장 또 선두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목표가는 60만 원 이상, 뭐 70만 원, 80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눌림 구간, 바닥을 제대로 잡는 구간에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중소형주 쪽으로 계속해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계속적으로 중소형주 순환매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고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쪽이 강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가 이번 주로 끝이 아니라 저는 다음 주까지는 또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좀 중소형주 쪽으로 집중을 해서 순환매에 집중을 했다가 다음 주 이제 뭐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이제 분위기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중소형주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두고 보면서 중소형주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만약에 이제 중소형주 쪽에 어떤 수급이 다시 한번 이 LG 이제 이 대형주 2차전지 쪽으로 이제 넘어갈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비중을 좀 본격적으로 확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더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 지지라인이 약 한 55만 5천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55만 5천 원 정도로 만약에 또 깨고 나면 혹시나 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이제 2차전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했다가 향후에 다시 한번 이제 2차전지 쪽 분위기를 잡아갈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해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살펴드렸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하는 팬층이 정말 두터운 국내 증시의 정말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보내주신 분께서는 뭐 충분히 수익을 보고 계시고 어떻게 주가 매수를 해갈지 목표 주가까지 여쭤보셨는데요. 상세하게 저희가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드렸으니까 이 내용 참고하시고 앞으로 더 큰 수익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약간 또 애플카 설이 솔솔 도는. 예. 단독이라서 쉽사리 얘기해드릴 수는 네, 없겠지만 애플 또 LG랑 항상 또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타이밍이 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다음은 유튜브에서 김쭈쭈님께서 쭈쭈님께서 두산 에너빌리티 올려주셨습니다. 또 이 종목도 뭐 좋은 종목이죠. 완전 자, 오늘 많이 나오네요. 많이 나와요. 네. 우리 시청자님들도 꽂혔어요. 이쪽에. 슬슬 이제 원전 갈 때 됐나 봐요. 이 정도로 진단도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21,000원에 사셨는데 지금은 손실 구간이라서 실망이 더 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20%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한번 바다 한번 쫙 한번 팠다가 엉금엉금 올라오고 있는 또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아. 이제 이 상태에서 과연 정고점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예. 아니면 매수가를 회복할 수 있는 건지 그렇죠. 예, 알아보겠습니다. 저 때 좀 미끄러져 내려올 때 많은 네. 분들께서 정말 고통받으셨거든요. 그럼요. 예. 이제 내려간 것보다 더 올라가야 될 텐데 네. 가능할지 알아봅니다. 이종복 전문가 지명하셨습니다. 이종복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꾸벅꾸벅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네. 전화 한번 주시면 더 좋을 텐데. 자, 어쨌든 전문가님 두산 에너빌리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희한하게 두산 에너빌리티 질문은 진짜 많이 받는데 제가 가장 뭐라고 해야 되죠? 원전은 원전이지만 가장 무거운 주식. 여기서는 시간을 좀 길게 쓰긴 좀 그렇고, 여기 보다 보면 원전 말고 지금 다우가 나스닥에 비해서 어마무시하게 잘 가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저는 발음하기 좋아서 이제 제가 발음하고 싶은 대로 발음을 하는데, 캐터필러라고 이거 기계장비 관련주 아시죠? 이게 어마무시하게 기똥차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원전 관련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원전 관련주 좋죠, 당연히.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장은 사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벌어야지 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따가 강의할 때도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성격, 우리 같은 스타일을 한번 말을 해버리면은 이게 머릿속에서 사라져갖고 이제 그걸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지금이 여러분들이 종목 수익을 내기 가장 좋은 환경이 1년 6개월여 만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줄기차게 외쳐드렸죠, 여러분들한테. 9월 30일, 그 다음에 10월 13일부터. 근데 이제 어떤 주식을 샀느냐. 아까 이건 진행자도 얘기했듯이 어떤 주식을 어느 타이밍에서 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 요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왜냐면은 이따가 제가 강의할 때 시간이 부족할 게 뻔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면 원전 전력 설비. 자, 보세요. 원전이면 반드시 따라 들어가는 게 전력 설비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 장비도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제가 여기 아까 화면에 보였죠? 저도 보는 주식이에요.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 두산중공업. 자, 여러분. 최근에는 이슈가 뭐 별로 안 되지만 얼마 전까지 이슈가 엄청나게 많이 된 거 기업 분할, 뭐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막 이런 식으로 기업 분할 얘기 되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두산중공업이에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두산중공업만 남으면서 중공업이란 말이에요. 중공업만 남으면서 에너빌리티, 여기에 두산퓨어셀, 뭐 이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두산박해앱은 같은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두산박해앱
중에서도 또 보면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그러니까 원래 두산인프라코어를 현대한테 팔은 거겠죠? 이게 지금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지금 화면에 보시면 무지하게 잘 가죠. 4,000원짜리가 8,000원. 자, 그 다음에 두산 바켓. 이것도 2만 원에서 4만 원. 기가 막히게 올라왔죠. 자, 그 다음에 두산 퓨어셀도 2만 원대에서 이렇게 올라왔고, 이게 어떤 분이 11월 초쯤에 3만 얼마에 어설프게 가격대 질문했고 4만 원대에 물렸다고 했을 때 무조건 제가 추가 매수하라고 했는데 이건 진행자가 어느 타이밍 어느 가격이라고 해갖고 그거까지 내가 어떻게 뭐 이런 얘기했던 주식이거든요. 기가 막히게 올라가죠. 근데 얘만 고구마를 한 10상자 먹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순환매 장세기 때문에 이쪽도 순환매가 올 때가 되긴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상황 이해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과 같이 종목들이 날라다니고 막 그럴 때는 아까 SK분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주식이고 그 다음에 롯데렌탈도 무지하게 좋은 주식이고 다 좋은 주식인데 늦어요. 그럼 이제 주식은 말입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해주는데 다음에 벌지 뭐. 아니 지금 벌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주식은 위험자산이고 언제 어느 때 기회가 날아갈지 몰라요. 기회는 소녀처럼 왔다가 토끼처럼 날아가는 거거든요. 살포시 수줍게 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날아가 버려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이 매수하신 것도 보세요. 딱 21,000원이면 이쪽에서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산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게 이제 기술적으로 좀 그런 걸 아시면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을 때는 직전 고점 언저리 가면은 주가가 밀릴 수 있다. 아니면 가봤자 25,000원밖에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자신 있게 이 추세 패턴을 읽어낼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000원에 매수하신 게 12,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추가 매수를 하면 이건 2만 원까지는 얼마든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주식은 저는 추가 매수하라고 얘기를 못 하겠다 이거죠. 왜냐면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뭐 방송 중에서 너무 많이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거 하나만 알려드리면 이 주식만이 유일하게 기관 외국인들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들은 사지만 그 옛날로 봤을 때는 좀 줄이고 있는 거고 개인이 3,500만 주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애들이 땡기겠어요? 자,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것은 기관 외국인이 미친 듯이 사죠, 여러분. 이런 게 우리가 수급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 무거운 주식은 가급적이면 좀 그죠?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제가 봤을 때는 15,000 얼마대에서 추가 매수는 가능하지만 30%는 넘기지 않는 걸 권장해드리고 이 주식은 2만 원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한번 잘 판단해서 단가를 조금 낮춰가지고 괜히 그냥 막 한 50% 확 사가지고 단가를 너무 많이 낮출 필요 없어요. 다른 주식이 더 좋은 주식이 많으니까 한 10% 정도 조금 더 사는 것은 노프라브럼 얘기해드리고 2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 이 주식보다는 좀 다른 주식 차라리 전력 설비가 훨 나아요, 여러분. 전력 설비가 훨씬 난 겁니다. 전력이. ESS 관련주도 전력이고 뭐 일렉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좀 종목을 좀 스마트하게 시장에 맞게 스마트하게 고르는 법 플러스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마라. 그죠? 매수 단가는 이 주식을 매수하신 가격은 좀 높은 감이 있다. 이렇게 진단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15,000원 선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지만 하더라도 전체 30%를 넣으면 안 된다. 요 얘기를 하나 해주셨고요. 예. 단가를 낮춘 다음에 2만 원까지 가는 전략으로 수익을 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좋은 종목이지만 네. 전력과 관련된 전력기기와 관련된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서 다음 종목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또 진단을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찾아본 종목이 있습니다. 원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네페스 가지고 계시는군요. 네. 자,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 네페스입니다. 36,000원에 10%? 그러면은 지금 손실이 굉장히 큰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 주가가 2만 원 언더로 내려와 있습니다. 네페스 얼마 전에 9월 말이었죠. 15,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네. 그래도 조금 지금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전에 바로 지난해 초쯤이었죠. 그때 고점 나왔던 게 사실 5만 원 그저까지 갔던 종목이거든요. 그랬군요. 그때 가격과 비교해 본다면 지금 너무 낮은 수준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36,000원 매수 가격. 야, 이게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네페스에 과연 36,000원 요 매수 가격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김영일 전문가님 골라주셨네요. 바로 한번 맡겨보죠. 자, 김영일 전문가님, 네페스입니다. 매수 가격이 굉장히 위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네페스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후공정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거의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쪽도 조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좀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네페스의 실적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제 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분기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적자를 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최근에는 흑자로 좀 진행이 됐다가 이번에 또 이 3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 자체는 좀 올라갔는데 영업이익은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역시나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네페스뿐만 아니라 이제 이 자회사의 어떤 실적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네페스 아크나 그다음에 뭐 네페스 라웨 등등 해서 그리고 이 자회사의 실적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사실상 네페스 아크 정도를 제외하고는 네페스나 네페스 라웨 정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 네페스 그룹사들이 앞으로 이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잘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네페스가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바닥권에서 좀 머물러 있는데 역시나 이 하락을 한 이유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아지는데 실적도 좋지 않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주가가 힘을 못 쓰는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의 이 바닥을 잡아주면서 반등을 하려는 시도는 하고 있지만 크게 이 상승이 나오지 못한 부분 자체가 역시나 지금 현재 이 좀 눈에 띌 수 있을 만한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뭐 이야기를 했었던 이제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상승에 대한 어떤 부분도 충분히 좀 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눈에 띄는 실적이 지금 당장은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반도체 업황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네페스 자회사들도 지금 이 내년까지 다 이 증설이 좀 미뤄진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약간은 이 수요가 불확실성하다. 수요가 좀 불확실하다 이러한 이야기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이제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대응은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역시나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들어와 있는 모습은 이제 없는 상태에서 업황이 좀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한 수준에 맞춰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좀 실적을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시설을 좀 증설을 하면서 이 실적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은 내년까지는 좀 여유롭게 봐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1차 목표가 25,000원 정도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 25,000원 안내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수급이 들어올 때를 좀 기다리자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이 수급이 좀 죽어있는 상태라서 네페스 같은 경우는 결국엔 실적이거든요.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끌어올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지 시장에서 조금 그래도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눈에 띄는 밀어올리는 수급이 들어올 때를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구간을 누리면서 25,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한번 가져가 보자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페스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 조금 여유롭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좀 바라보시고 그러면 25,000원 정도 목표 주가를 세워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이 가격들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페스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내 패스 받고요. 네. 3인분 더 주세요. 님께서 알려주신 종목. 아, 그래요? 자연스러웠어요. 요즘에 닉네임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신선한 느낌. 왜 3인분일까?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최소한 되게 많이 드시든지 아니면 술 드시거나 뭐 음식을 드실 때 어허. 많이 가져가든지 사람들을 이런 느낌이 아닐까. 네. 이상한 궁금증이 생기네요. 네. 종목이나 볼까요? 이상한 소리 택 받고요. ISC 예. 반도체 소켓 만드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오늘 보니까 원전 아니면 반도체 요쪽이 많이 들어오는데 야, 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나 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종목으로 계속해서 나오죠. 36,200원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밀렸고요. 비중은 20%. 지금 최근에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약간 좀 내려와 있죠? 어떻게든 해야 될지. ISC.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 지명하셨네요. 자, 전문가님, ISC입니다. 진단 도와주십시오. 네, 최고의 주식, 반도체 쪽에 살아있는 전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기운이 딸릴 거예요, 아마. 보다시피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30배가 늘어난 주식이에요. 2019년부터 영업이익이.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640억이에요. 작년도가 370억이고. 어마무시한 주식이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라고 하는 게 맞죠. 이분은 처음일 수 있으니까. 좋은 주식을 높이 사지 말고 싸게 사라. 진짜 이 얘기 진짜 엄청나게 많이 해드리는데, 싸게 사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좀 이따 제가 얘기 드릴게요. 강세장,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올라갈 때 쫓아 들어가는 게 맞는데, 약세장, 조정장은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면 물려요. 그래서 죽어라고 고생하고, 그 대표적으로 강원에너지 거의 따블났거든요. 근데 그분 제가 그 당시 장이 좀 장세가 그래서 조금 내렸는데 폭등했어요, 폭등. 좋은 주식을 너무 높이 잡아서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IS 한번 제가 월봉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다 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반도체 섹터의 주식 중에 월봉상 지금 신고가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주식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은 너무 좋아서, 그죠? 근데 이제 제가 기술적인 얘기 한번 해드려 볼까요? 근데 지금은 장이, 아직 시간은 있죠? 지금은 장이 무너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보시면은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고점이 높아져야 돼요. 근데 이 주식은 지금 보면 고점이 낮아졌죠. 항상 이렇게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갔어요. 저점도 계속 높이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최근에는 고점이 낮아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세라면 지금 장이 아무리 좋아도 360을 넘어갈 일이 없는데, 예전에 에코프로인가 LNF인가 진단했던, 전화 상담했던 여자분한테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한데, 아무리 좋은 주식도 고점에 있으면 세게 못 갑니다. 그래서 이 고점을 넘어가야지 이 주식이 세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수가 360으로 갈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어느 시점에서 다시 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밀리면 또 되게 불안할 거란 말이에요. 이건 100%.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뭐 100% 얘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서 안 빠진 주식이란 말이에요. 이건 너무 좋아서 안 빠졌지만 힘이 딸리게 돼요. 여러분, 거래량도 보시면 우측으로 가면서 줄어들죠. 주가는 신고가 쪽으로 가고 있는데 거래량은 우측으로 가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4만 원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좋은 주식이나 손해나지는 않을 거예요. 매수하신 가격에서 한 500원 정도 먹으면, 이거 괜히 37,500원 얘기했다가 딱 37,400원 찍고 밀리면 거시기 하니까, 이 주식은 너무 좋지만 나는 다른 주식 사겠어요. 엄청나게 예쁜 사람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멋진 남자하고 결혼 못하는 거하고 같은 이치. 너무 예뻐서 부담 가는 어떤 그런, 너무 센 주식이고 너무 좋은 주식이지만 조금 소외받을 수 있어 보이니, 딱 여기가 고점이지만 여기를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그 아래에서 팔고 조금 더 밑에 있는 주식으로 교체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ISC 종목 교체 의견을 들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지나갈 텐데요.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한번 받아보죠. 네, 사랑합니다. 전자님. 네, 전자님 잘 들리십니까?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저 위메이드에 대해서요. 아, 위메이드. 아, 그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78,985원. 비중은요? 비중은 10% 됩니다. 알겠습니다. 10% 78,000원대. 아, 위메이드 고점 24만 원이었던 주가가 정말 많이 내려왔는데 사실 위믹스 상장 폐지 얘기만 없었다면 올라가면 또 금방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희망이 있었을 텐데 오늘 한가 터졌습니다. 정말 많이 가슴 아프셨겠는데 이거 너무 충격이 컸죠? 네네. 근데 오늘 매도 주문을 했었는데 안 팔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메이드 정말 비상 상황이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볼게요. 어떤 전문가와 함께 진단 받아볼까요? 네. 여기 김영일 전문가님께. 알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위메이드입니다. 오늘 한가까지 떨어졌고, 야, 상장 폐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위믹스 코인이 상장 폐지가 이제 결정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원래 이야기 됐었던 부분, 이제 이 어느 정도 상장 폐지에 대한 어떤 원인 자체가 이제 공시된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이 다르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지금 현재 이 위메이드의 장 대표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오늘 기자회견을 했죠. 그러면서 업비트 외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이제 코인들도 유통량이 제대로 공시가 안 돼 있는 그런 이제 이 종목들이 많은데 왜 이제 뭐 위메이드만 그렇게 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는 결정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위메이드의 장 대표가 결과적으로는 이 상장 폐지 상장 폐지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결과적으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다라는 거는 완전히 위메이드 대표의 어떤 좀 어느 정도의 섣부른 좀 판단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일단 지금 안 좋은 것 결과적으로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위메이드가 이 위믹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심혈을 좀 많이 기울였거든요. 이제 새롭게 이 신성장 동력으로 위믹스로 잡아가면서 이제 새롭게 이 플랫폼 기업으로 좀 거듭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뭐 새롭게 위믹스 플랫폼으로 해서 뭐 게임들을 개발을 한다라든지 계속적으로 좀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위믹스가 이제 상폐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캐시카우가 이제 어느 정도 또 해소가 됐다, 어느 정도 조금 이 소멸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또 이 기업 자체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 가처분 신청을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죠. 이제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다시 한번 뭐 기대감이 된다라든지, 혹은 이제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잘 돼서 이제 상장 폐지 결정이 이제 뭐 철회된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은 이 안 좋은 것을 반영하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월요일에는 하락이 더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하한가에 오늘 이 물량이 200만 주 정도가 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은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전 이 저점 정도 구간이 되겠죠. 2만 원대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어떤 이 정리 대응을 하기에는 아마 좀 많이 좀 타격이 있으실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에 위메이드를 어떻게 좀 대응을 하기보다는 일단 다른 종목을 통해서 최대한 조금 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좀 해칭 전략으로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위메이드는 좀 계속적으로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마 신뢰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위메이드가 결과적으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뢰도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서 이 위믹스 이 기반으로 한 게임들은 계속적으로 조금 이 일정을 출시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위믹스 플랫폼이 있는 그런 게임들은 출시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일단 최대한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 보존하는 쪽에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일단은 저점이 좀 어디로 잡히는지, 그러면서 저점이 잡히는 구간이 나오게 됐을 때 만약에 이제 이 가처분 신청이나 혹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 위믹스 플랫폼에 대해서 상장 폐지가 됐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뭐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래도 반등이 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대응은
바닥을 잡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움직이는 구간이 나올 때 대응을 하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지금 현재 구간은 다른 종목을 통해서 조금 해칭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현님 오늘 많이 흔들리셨을 텐데 아무쪼록 진단 내용 참고해 보시고 좀 보유하셨다가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실 때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잠깐만. 어떤 점일까요? 그럼 월요일 날 그게 이제 만약에 30%가 더 하락이 되면 그때 그 금액으로 도 팔아야 되나요? 일단 지금 그 부분은 선택의 문제이실 것 같아요. 일단 월요일 날에 아마 추가적으로 조금 하락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분위기를 봐서 어찌됐든 이 위믹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캐시카우로 잡은 이러한 사업이 이제 이 어느 정도 소멸이 된 거기 때문에 하한가까지 추가적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월요일 날에 바로 이제 하한가로 물량이 다 쌓이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투심이 악화되면서 물량이 던져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시청자님의 선택의 문제이실 것 같아요. 만약에 위메이드를 어느 정도 좀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나는 기회비용을 좀 감당을 하고 향후에 이제 어느 정도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업 내용이 왔을 때 추가 매수하겠다라고 하면 기간이 아마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수익 만회를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이러한 종목을 길게 들고 가기 싫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신뢰도에 대한 부분에도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정리를 하신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장은 중소형주 쪽 굉장히 좀 순환매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접근할 만한 종목들은 당분간 계속해서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종목들로 이제 해칭을 노려서 좀 어느 정도 수익 만회를 노리는 전략. 이 부분은 이제 시청자님의 어느 정도 선택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현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전현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위메이드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별 실전 대응과 관련한 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제가 또 준비는 역시 좀 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만 한번 얘기해 드려볼게요. 이게 주식시장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에 부연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거를 처음으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1년 6개월이라고 제가 막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작년 6월 달부터 보시면 돼요. 6월 달, 그 다음에 8월 달부터 깨져서 내려왔던 이 추세를 넘어갔다라는 게 그것도 CPI와 함께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CPI가 나쁘게 나오느냐 아니냐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걸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 주면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큰 등락이 나왔던 적이 3군데가 있습니다. 지금은 금융위기 때는 아니고요.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어마무시하게 빠지고 이 60일을 돌리면서 바닥을 다지고 날아갔죠. 제가 주식시장 대바닥 찾는 법 강의했던 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수가 150대. 근데 지금은 금리가 5%, 환율이 1330원. 외국인들이 그동안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팔았고 최근에 장이 올라갈 때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닌 거예요. 그럼 어디겠어요? 여기쯤. 코로나 때도 아니고 여기 코로나 때는 어마무시한 유동성으로 급등시켰고 지금은 유동성을 회수하니까 이렇게 급등하는 장은 나올 수가 없고 그럼 여기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주식시장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서 제가 해주었던 요 지수대가 있을 겁니다. 요거 계속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지수가 312 찍고 반등이 나왔거든요. 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그때 최근 강세 종목 및 뭐 특징 분석을 못 해가지고 요렇게 제가 하려고 준비 완벽하게 해놨는데 우선 요 핵심적인 얘기를 먼저 해주면 이거 얘기하면서 비교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업종 대표주는 지수와 함께 기대 수익은 지수가 하단일 때 크게 나오는 거 요거 제가 얘기 진짜 많이 해줬죠.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설은행 증권도 업종 대표주예요. 그럼 업종 대표주 이쪽 업종 대표주와 이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시가총액 최소 시가총액 20위권 이상 그죠? 그 시가총액 20위권 이상의 주식들은 이게 더 강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건설은행 증권 이런 것도 지수와 함께지만 요것은 영향력은 작지만 결국 지수와 함께 간다. 이거 대표적인 거예요. 철강화학 이런 것도 여기다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업종은 어디냐? 철강화학.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비철금속, 비금속, 광물 이런 쪽이 지금 되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테마주는
구분이 중요한데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뭐 무슨 출산 장려 정책, 뭐 육아 정책 이런 거는 좀 급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네옴시티하고 우크라이나 제거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들은 절대 한 방에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OTT류, 요건 좀 작은 축에 속하는 거예요.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데, 요쪽은 차트를 좀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매수 저항매도, 정배열은 추세 대응을 하는 거고 역배열이 단기 대응을 하는 게 유리하다. 요거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하시고, 그럼 지금 시점에서 안정형하고 추세 대응을 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 2차 전지인데 어디가 중요한 거냐면은 펫배터리, 리튬, 니켈 쪽. 오직 only.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그 다음에 선별 반도체라고 해갖고 추세를 돌린 쪽이 있어요, 여러분. 그쪽은 좀 안정형이에요. 그리고 건설기계도 마찬가지, 건설기계 쪽이 안정형에 속하는데 단발성도 있으니 그런 건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라. 그 다음에 나중에 좋아질 만한, 이게 사실은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되게 유리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갈 때 기가 막히게 가는 쪽이 있는 게 아까 보여드렸죠. 뭐 삼천리서부터 그런 종목. 물론 저쪽에 있는 주식들이 그렇게 가지는 않지만 2차 전지 펫배터리, 특히 리튬 관련주하고 인공지능 중에 로봇 관련주, 그 다음에 이 건설기계 관련주 쪽은 그렇게 갈 수 있는 주식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병행을 해야 되죠. 잘 가는 주식 조금, 그 다음에 좀 매매해야 될 주식 조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좋아질 만한 섹터가 반도체, 소재 및 재료,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뭐 자율주행, 메타버스, 제약 무지하게 많죠. 여러분. 그 다음에 메타버스 쪽은 이미 시작된 종목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여기서 기회비용을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1년 이상 저렇게 죽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한 1분만 제가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반드시 마이 갓, 여러분 이거 화면이, 저는 뭐 경력이 있으니까 제가 곧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보다 보면, 자, 이 삼성전자거든요. 이 종합하고 삼성전자를 보시면 기조가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종합이 이렇게 저점이 나왔을 때가 삼성전자 보시면 탄력이 세게 붙죠. 어떤 주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보시면은 요런 데가 역행했지만 결국은 같은 기조로 가죠. 결국은 같은 기조로 가다가 종합이 저점을 찍었을 때부터 탄력이 되게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종합을 앞서가는 거지만 이들이 결국은 시장이 만약에 300으로 밀린다. 그죠? 종합으로 얘기하면 2300 쪽으로 밀린다. 그러면 포철도 나중에는 밀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포철이 30만 원대로 간다. 그럼 시장은 2500을 넘어가는 거고, 시장과 함께 LG에너지까지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LG에너지도 보시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지금은 시장을 앞서가죠. 근데 바닥이 나온 시점은 주식시장 바닥과 같죠. 바닥은 주식시장 바닥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 대표주들은 주식시장이 저점에 있거나 바닥에 있을 때 사면 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네들이 갈 길을 가는 거고, 시장을 앞서가는 게 있고 시장에 뒤처지는 게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자세한 설명은 또 뭐 방송 많이 하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된 팁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자, 벌써 이렇게 또 2부 시간 끝날 때 다 됐네요. 와, 날아가. 2시간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네. 자, 종목별 대응 전략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골고루 들어봤던 시간이었는데요. 자, 2시간 동안 정말 고생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분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모여보죠. 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또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다음 주면 또 11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12월 넘어가는 또 전략도 필요한 또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주말 잘 쉬시고 또 다음 주도 힘있게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